두려워하지 말자. 태국에 와서 제가 뭐 일은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낯선 일이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저희가 처음 태국으로 왔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껴야 됐었습니다. 가진 돈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요, 또 태국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까지는 아직 미확실하고요. 제가 태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또 조사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좋은 곳, 좋은 집, 좋은 사무실 이런 것을 얻기가 조금 꺼려졌었죠. 자, 물론 처음에 오자마자 회사를 차리고요, 사무실이 필요했고 이런 것은 꼭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노상 장사도 해봤고 시장통에서 옷이라든가요, 여러 가지를 또 팔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집사람의 주 종목인 화장품 쪽, 이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화장품 판매처 수입을 하고 공급을 하는 이런 도소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저희들이 이용한 것은 개인 집에다가 창고처럼 또 한쪽을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도 하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무를 보고 일을 보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단순히 수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이런 서플라이어, 이런 기능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손님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또 남들한테 어떤 영업을 하고 화장품을 다시 또 개발하거나 뭐 OEM, ODM 주문을 받거나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에서만 하니까 뭐 이렇게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요, 폼도 안 나고 손님이 와도 좀 이상하고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사무실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엿한 자리나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영상이요, 바로 옆에가 우리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는 영상은 지금의 사무실이 아니고요, 바로 옆칸이 우리 사무실인데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고 각 층 넓이는요, 생각외로 굉장히 넓어요. 아마 한 14, 15평대 이 정도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층당 이런 공간이 4층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샤타가 내려가는 매장의 모습이고요, 이게 도로에 노출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뒤 공간을 막아가지고요, 적재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4층까지 처음에는 전부 다 이 공간을 다 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1층만 꾸며가지고 데스크를 놓고요, 손님들이 오면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상품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2층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진열도 하고 이 정도를 하고요, 3층, 4층은 주로 이제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지금은 조금 발전을 하고 회사가 커져가지고요, 직원들도 많아지고 공간이 많이 필요해졌죠. 뭐 생산 라인을 이곳에다 그렇게 크게 둘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거 뭐 종이 접기라든가 박스를 접어가지고 소포장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요, 본격적인 생산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곳이 아닌 공장 지역을 나중에 이용을 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이쪽에는 주로 영업을 비롯한 작은 재고들, 그리고 뭐 박스라든가 부자재 이런 것들을 키핑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공간이 더 필요해졌는데 지금 마침 우리 옆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 집이, 이 가게가요, 사실은 어떤 젊은 사람들의 회사였습니다. 이쪽도요. 그런데 지금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죠.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포기를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사무실을 비우고 계약을 종료하고 나간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이 마침 나가게 되니까 우리한테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요, 우리도 또 옆에 집 이사가는 걸 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요, 이쪽을 렌트해가지고 더 넓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집을 득태어라고 하고요, 상가가 1층에는 끼어 있고요, 2층까지 뭐 영업장으로 쓸 수도 있고 3층, 4층, 뭐 심지어 5층까지 있는 곳들도 있어요. 재고 물건을 놓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또 위층에서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요, 영상처럼 거주하는데 뭐 사실 불편함도 없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위층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좀 무리는 있지만요, 방만 해도 뭐 4개 정도가 되니까요, 실컷 살 수도 있고요, 1층에서 사무를 보고 업무를 보고 이런 회사로서의 기능도 좋고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의 월 렌트 비용은요, 10,000바트입니다. 10,000바트,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요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 뭐 환율 변동이 있으니까요, 4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4층짜리 건물 하나를 통째로 다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층은 좀 더우니까 한 3층 정도 에어컨을 놓고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층에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층이라든가 2층을 사무실, 응접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작업장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무작정 큰 사업을 벌이거나 어떤 멋진 이런 사무실을 시내에 얻기보다는 이런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은 차량들이 다 있고 또 막히지 않는 변두리, 이런 쪽들은 손님들이 또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번잡한 시암이라든가 이 수쿰빗 라인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더 어렵고요. 물론 월세가 그런 쪽들은 뭐 한 달에 이 정도 렌트를 하려고 그러면 뭐 5만에서 한 10만 바트는 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차량도 많고 좀 많이 힘들죠. 자, 하지만 이곳은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접근하기도 쉽고 큰 외곽도로를 타고 오면 되니까 손님들이 거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들도 출퇴근도 좋고 여러 가지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도요, 먹고 살고 쇼핑하고 뭐 의료 시설이라든가 병원들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다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추천이라면 추천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요, 어떤 재고 창고 위주로 작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소매 판매, 그러니까 리테일 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지나가는 길거리 이렇게 노출이 되고 옷장사라든가 많은 어떤 뭐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적합하지가 않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도요, 사무실을 운영하고 수입 무역 업무를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업종들은요, 이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10,000바시면요 굉장히 저렴하고 사무실 겸 또 거주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처음도 아니고요, 이쪽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든가 어떤 생산 설비에서 도매를 받아가지고 도매로 하는 경향이 많고 꼭 번화가로 나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업종이라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좋고 경제적이고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요, 태국으로 만약에 오시거나 또는 뭐 잠깐 살면서요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업종별로 이런 재고 창고, 이런 보관 창고들이 필요하시는 분들, 또 1층이나 2층을 응접실을 만들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굳이 뭐 번화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요, 이런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생각보다 태국에 있는 손님들은 그렇게 시내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충분하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곳들을 이사를 올 때는요, 먼저 잘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태국은 물이 수압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압이요, 물을 틀어도 이 3층, 4층 여기까지는 물이 굉장히 졸졸졸졸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물 펌프, 물 탱크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사 오는 세입자들이 각자 알아서 설치를 합니다. 에어컨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게 물 탱크하고요 물 펌프를 떼어낸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살펴가지고 주인한테요 보수를 해달라, 다시 마무리를 해달라 하면 되고요. 이 내부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수도 꼭지라든가 뭐 비데 꼭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빠지고 덜렁거리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한 다음에 주인한테 수리를 요청해 주면요, 주인들은 다 그걸 고쳐주고요, 다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이 시국 잘 이겨내시고 하시는 사업들, 일들 모두 다 성공하고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업전선이잖아요. 먹고 살려고 왔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하고 있고요. 하면 또 다 됩니다. 한국 남자들이요, 또 생활력 강하고 도전정신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자.
태국에 와서 제가 뭐 일은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낯선 일이지만 먹고 살아야 되고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부딪혀야 된다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